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제외동포 700만 시대, 제외동포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낼 OK 인사이트.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광화문 광장인데요. 올해가 해방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해라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해에 꼭 방문해야 하는 특별한 장소가 이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희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직접 마중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각자 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한국인 기념관 고문 맡은 이훈라고 합니다. 제일교포 3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한국인 기념관의 유설아 매니저입니다. 올해가 바로 해방 80주년 그리고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뜻깊은 해라서 저희 OK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일한국인 기념관은 어떤 기념관인가요? 제일한국인 기념관은 2022년 7월 7일에 개관했습니다. 제일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일 동포들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광복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의 정세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20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일본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일본에서 딱 1,000엔만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써져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그 당시의 물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건 좀 어려운데 그 당시에도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귀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이시죠? 한국전쟁입니다. 아, 맞아요. 1945년에 해방된 후에 이제 또 바로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제일동포 청년들은 고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세계 최초의 재외국민 구국 참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이름들은 그때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인 건가요? 네, 총 642명이었고 그 중에 135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있는 절에 안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골이 국립현충원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 이렇게 전사자, 실종자 숫자까지 표기되어 있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6.25 때 건너오신 그 학생들은 제일교포 학생들 대부분 에리트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큰 애국심 가지고 6.25 때 건너오셨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일동포 분들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제일동포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스루아시 시장이라는 곳에서 생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미니어처들이 구현돼 있네요. 디테일이 진짜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일동포들이 전후에 생계를 꾸려나갔던 오사카 스루아시 시장을 재현을 해놓은 모습인데요. 그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미니어처들 디테일이 정말 대단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요. 마치 정말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곳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에 츠루아시 시장에는 다국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암시장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시장을 폐쇄를 지시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인단 대표단들이 나서서 이제 1년간 당국을 설득을 해 나가고 합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 그 인정받은 후에 이름이 츠루하시 국제시장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국제시장 하냐면 그 사인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지만 거기 중에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정말 국제시장
동포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학생분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부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뭐 학교는 있었을까요? 제1동포들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민족학교를 설립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의 역사, 그리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등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이 힘쓰셨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뭐 시장도 만드시고 또 교육에도 이렇게 힘쓰시고 이런 거 외에도 또 어떤 식으로 힘쓰신 게 있으실까요? 다음에 이곳을 보시면 제1동포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단체를 설립을 하는데요. 경제인 단체인 제1한상을 설립하고 그리고 신용조합인 오사카 흥은 등을 설립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퍼붓게 됩니다. 또 이런 노력들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로공단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념관의 매니저 호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나 씨는 구로공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르고 있어요. 가보신 적도 없나요? 네. 네, 구로공단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규모 산업단지였는데요. 이 산업단지의 건축을 제1교포 사업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시작했던 제1교포 1세대 사업가들이 건축을 제안해서 만들어지게 된 단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주를 했던 29개 공장 중에 18개가 제1동포 사업가들의 모국 투자 기업이었고요. 전성기 1970년대에는 국가 수출액의 10% 이상을 담당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주목받는데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1988년 서울올림픽이 그 계기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서울올림픽.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제1동포 분들이 서울올림픽의 개최에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약 160여 개국이 참여를 했던 당시 대한민국이 맞이한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행사였습니다. 이 스포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그 이면에는 제1동포들의 물심양면, 아낌없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요. 약 10만 명 이상의 제1동포 분들이 모아주신 100억엔 성금은 그 당시 한화로 54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동포 부인회에서 하루에 10엔씩 모았던 성금이 또 16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그 당시 한국의 명승지, 관광지의 재래식 화장실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부인회에서 맡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88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돌이 대행진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대도시를 따라서 호돌이 마스코트를 들고 올림픽 행사를 홍보해주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실 호돌이 행진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참여했습니다. 예, 그때는 길거리에 많은 일본 사람들도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운 좋게 88 올림픽 개막식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일 한국인 1세 분들이 그 중에 우시고 감동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한나 씨는 제1동포 분들께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를 만드셨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축제요? 어떤 일본에서 축제죠? 진행되는 한일 문화 교류 축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오사카 사천왕사 왓소 축제는 1990년 간사이 지방의 동포들과 오사카 흥은의 임직원들이 함께 창립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선조들이 오사카 지방의 그 당시 영빈관이었던 사천왕사라는 절, 스텐노지까지 이렇게 행차하는 모습을 퍼레이드로 재현한 것인데요. 여기도 미니어처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현이 돼 있네요. 네네, 시대별로 다양한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을 재현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축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축제에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때 어떤 분들이 그 악기 하는 분들이 한국까지 건너가서 한 달 동안 악기 연습하는 거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오사카 근무 시간 근무 끝나고 나서 퇴근 후에 연습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어떤 그룹은 스님 그룹가 있었는데 스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머리를 깎았어요. 아, 정말요? 예.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네, 그걸 또 직접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고모님이 여기 참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역할로 좀 참여를 하셨을까요? 저는 주로 관여 역할 했습니다. 신라 시대 아니면 백제 시대 그 한여 아니면 관여 역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나 씨와 오케이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에는 대사관을 포함해서 10개의 한국 공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9곳을 제1동포분들께서 모아주신 성금으로 건립을 하거나 혹은 토지를 마련한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사관을 한번 볼까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방직산업 사업가이셨던 서가포 씨께서 기증하신 땅 위에 올린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는 형태로 대사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또 힘쓰셨다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건물과 토지는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또 이런 활동, 이런 성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아마도 60년대, 7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완전히 성장을 이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관 활동을 하는데, 외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동포분들께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아서 공관을 건립하는 데 힘을 써주셨기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동포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애정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제일 한국인 미래 세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라 위해서 발전해서 키워했다는 거 알게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크게 나는 제일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게 우리 기념관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제 소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 분 다 정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해방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을 방문하셔서 그 의미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케이 인사이트 시즌1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